거대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시중 운영장 이들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합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7년 대선 시기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시국에도 시간을 들이고 그러고 어김없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국민께 행복을 드려야 할 정치가 부족하여 국민의 마음을 힘들게 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명절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군인, 경찰, 소방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이해감마저 들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까? 우선 이재명 대표는 인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중 운영장 이들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이제 와서 기업을 유학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선동한 정당이 어디입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개미 투자자의 염원인 금투세 폐지도 오락가락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 당이 수없이 통과시키자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기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산업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전력망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전에 반대하면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망 확충법 역시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전력 생산 없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쌀 없이 밥을 짓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미래 산업을 놓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7년 대선 시기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종북주의 정당인 진보당과 22대 총선에서 선거연합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마저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전날 지역화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자아 분열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준 정책과 노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고 현재 민주당의 노선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흑묘 벽면을 들고 나와 자신은 실용주의자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다면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많은 악법부터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 기각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단 3일 근무한 방통위원장이 174일씩이나 직무정지가 되어야 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세력의 탄핵 협박은 총 35번에 달합니다. 탄핵 소추를 정식 발의한 것이 29건이고 최상목 대행, 조태열 외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탄핵 협박도 6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발의한 탄핵을 써먹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두 방통위원장, 이상희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으로 협박해서 자진 사퇴를 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복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탄핵을 발의한 다음에 탄핵 청문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정략적인 분풀이와 보복의 수단으로 입법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에 10건의 탄핵 중에 이제 겨우 하나가 해결되었습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아무런 사유도 없이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이재명 세력이 마비시킨 정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직 수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탄핵은 개인을 위한 방탄과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어미준 검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성영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이재명 세력을 수사한 검사 사인에 대한 보복성 탄핵 발의를 당장 처리하기 바랍니다.